안녕하세요. 메디 이탈리아에서 여러분들과 아이메트, 그중에서도 케미스트리 과목을 공부하게 된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업하는 게 아니고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앞으로 진행하게 될 베이직 코र्스는 간단하게 말해서 4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 어, 각 주마다 1시간 30분씩 그렇게 해서 총 6시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은, 저는 2024년도에 아이메 시험을 응시했고, 현재는 토리노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우선 시험 구성과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이전에 다른 선생님들이 이미 언급을 하셨겠지만, 이탈리아 교육부로 출제자가 변경된 2023년도부터 15문제 전후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다음 2026년도도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15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점으로 보면은 바이올로지 다음으로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도 배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배점이 큰 과목은 좀 전략적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한다던가 이러한 접근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바로 이제 출제 범위에 대해서 쭉 보자면은 우선 첫 번째 단원인 Matter Constitution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주변에 많은 물질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단원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어떤 미지의 물질 A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미지의 물질 A가 믹스처냐 아니면은 pure substance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미지의 물질 B가 있다고 하면은 이 미지의 물질 B는 이제 컴파운드냐 아니면 퓨어한 엘러먼트냐 이런 것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런 물질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원은 gas law죠. 기체인데 기체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인데 학부 과정에서는 제너럴 케미스트리죠. 대학교 학부 과정에서는 이 단원에서 아이디어 gas law를 도출하기 위해 그 많은 과학자들이 그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 과학자 뭐 A가 이식을 도출해내고 과학자 B가 또 다른 이식을 도출해내고 과학자 C가 이 다른 또 다른 그 공식을 도출해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이 아이디어 게슬로우라는 그 공식을 발견해내게 된 건데 그 제너럴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대학 학부 과정에서는 이런 식들까지도 이렇게 집중해서 조명을 해주는데 아이맷에서는 그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고 주로 출제되는 문제의 경향이 그 공식 자체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 지문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서 또 다른 어떤 값을 얻는 유형의 문제가 대부분 출제됩니다. 그리고 3단원은 애토믹 스트럭처예요. 애토믹 스트럭처. 단원의 이름에서 이미 나와 있듯이 이 단원은 원자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는데 그 원자 안에 더 작은 입자들 그리고 그 성질들에 대해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 원자, 즉 애톰 안에 존재하는 더 작은 입자들에 대해 공부하고 어, 그런 입자들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단원, periodic table인데 한국말로는 이게 주기율표라고 그러죠. 이 periodic table에서 나타나는 그런 주기적 특성들과 그러한 주기적 특성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단원은 이제 chemical bonds인데 그 우리 주변에 많은 물질, matter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사실 어, 서로 다른 종류의 애톰이 이렇게 결합함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이러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애톰들이 이렇게 어떠한 결합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결합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이러한 각 결합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이다. 그리고 다음 6단원은 이제 이놀가닉 케미스트리죠. 그래서 이러한 이놀가닉한 물질들의 명명법, 즉 노멘클레처를 배우는 단원이 이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단원은 Chemical Reactions and Stoichiometry인데요. 스토이키오메트리가 뭐냐?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화학 반응에서 뭐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리액턴트들, 한국말로 하면 반응물이죠. 반응물들이 있을 거예요. 뭐 반응물 1, 재료 1, 그다음에 뭐 리액턴트 2, 재료 2, 뭐 이런 게 케미컬 리액션, 화학 반응을 통해서 프로덕트로 생성물로 이게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다양한 재료들을 어떠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은 또 다른 물질, 프로덕트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항상 이렇게 1대 1대 1 이렇게 아름답게 딱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저희들은 이 계산식을 쓸 때 항상 이렇게 이 리액턴트나 프로덕트 앞에 개수들, 이 개수들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 리액턴트나 프로덕트 앞에 개수를 조정해주는 과정을 그냥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단원. 8단원은 솔루션, 용액에 대해 배우는 겁니다. 뭐 간단히 설명하면 이것도 뭐 이렇게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소금물이라고 하면은 이 소금물 자체는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소금이 녹아있는 물, 그거를 이제 솔벤트라고 하는 거고, 그 녹아있는 소금들, 요놈들을 이제 우리가 솔루트라고 표현해주게 되는 건데, 뭐 이러한 개념들을 배우고 또 이것 말고도 또 다양한 개념들이 또 나와요. 뭐 concentration, 농도라든지, solubility, 뭐 얼마나 그 솔벤트에 따라서 얼마나 그 솔루트들을 녹일 수 있는지 그 양이 또 달라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물에서는 소금이 이 정도 녹는데 뭐 기름에서는 뭐 소금이 그거보다 덜 녹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한 내용을 배우는 단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9단원은 화학 평형에 대해 배우는 이퀄리브리엄이죠. 이퀄리브리엄에 대해 배우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은 oxidation and reduction. 리덕스라고 하죠, 리덕스. 줄여서. 한국말로 하면 산화환원인데 이 부분도 똑같아요. 아까 그 이퀄리브리엄이랑 비슷하게 이 문제를 풀려면은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이다. 이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12단원은 acids and bases인데 그냥 한국말로 하면 산과 염기예요. 산과 염기.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이 이제 Organic Chemistry Foundations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이 오가닉한 물질의 노멘클레처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이소모라는 개념, 그 다음에 또뭐 펑셔널 그룹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충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어,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다양한 그 머터리얼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미 언급하셨지만, 그 2023년도부터 출제 기간이 이탈리아 교육부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미 이탈리아 교육부가 주관하는 시험을 타겟팅해서 만들어진 교재인 알파 테스트라는 교재를 문제풀이용 교재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정리가 잘 된 것 같은 브라운 케미스트리라는 교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말씀드릴 게 지금 현재 진행하는 베이직 과정, 그 다음에 앞으로 개강할 예정인 5일원 코र्스에서는 티오리에 좀 집중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계획돼 있는 인텐시브나 파이널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풀이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드려야 될 게 그 문제풀이의 경우에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그 알파 테스트와 다양한 그 아이맥과 연관된 비슷한 그러한 시험들, 기출 문제들을 풀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출제 문제 분석을 해봤는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3년 동안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된 단원이 13단원이거든요. 13단원이 뭐냐면은 오가닉 케미스트리예요, 오가닉. 근데 이 오가닉 케미스트리 단원은 좀 뭔가 어떤 이해를 요한다기보다는 사실상 암기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출제가 많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 난이도가 쉬워졌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뭐 어려운 단원들이 리덕스, 이퀄리브리엄, 뭐 애시드 베이스, 카탈리시스 뭐 이런 단원들이 정말 그 어렵게 내려면은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은 정말 꼬아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원들인데 이런 단원들이 뭐 나오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고 이런 암기 위주의 오가닉 케미스트리 단원이 출제 문항수가 증가했다는 건 이게 문제가 그냥 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고득점의 비법이라고 하면은 어떤 단원에 대해서 물론 이해를 하면은 좋겠지만 뭐 그것보다는 이제 출제되는 문제의 영어 지문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 그리고 또 정확히 파악하느냐,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그 슬라이드를 제공할 텐데 일부러 제가 슬라이드를 영어로 작성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영어로 용어들이나 그 개념을 익혀두는 게 문제풀이에 용이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설명은 당연히 설명은 제가 당연히 한국어로 진행을 할 거지만 그 용어들을 머리에 기억을 할 때는 그거를 영어로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영어 지문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읽고 이 개념이 원자다. 그리고 원자가 영어로 뭐지? 아톰이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런 사고 진행 방향보다 그냥 이거를 읽고 바로 이게 애톰이지. 이렇게 바로 영어로 떠오르는 이러한 방향의 사고 방식이 저는 뭐 문제 푸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또 여러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뭐 목표는 그래요. 이러한 사고 진행 방향을 위해서 영어로 구성을 했다. 일단 목표는 이렇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의 마지막은 아마 항상 제가 챕터 서머리로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 거기서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토픽들 이렇게 쫙 나열을 하는 거죠. 우리 이번 시간 A 배웠다, C 배웠다, D 배웠다, 뭐, 이렇게 쭉 나열을 한 다음에, 뭐, 나중에 복습할 때,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보고, A가 뭔지는 알겠어. B도, 뭔지는 알아. C도 알아. D가 뭐지?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봐라. 그러면은, 뭐,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시간도 아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뭔가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OT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수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